손가락 관절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구조가 얇고 노출돼 있어서 조금만 변형이 와도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가락 끝이 옆으로 휘거나 마디가 울퉁불퉁해지고 반지 끼기가 불편해지면서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사일, 뜨개질, 손 세탁처럼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절에 피로가 쌓이고 결국 염증과 변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하나 손가락 관절염은 초기에 뻣뻣함과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뻑뻑하고 불편하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약물, 물리치료, 스트레칭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칭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실천법. 손을 가볍게 펴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펼칩니다. 다시 손가락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손바닥을 테이블에 대고 손가락을 쫙 펴서 누른 다음 천천히 들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35회씩 꾸준히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 관절은 평생 사용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나이 들어도 편하게 손을 쓰고 싶다면 오늘부터 스트레칭과 관리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을 꼭 챙기세요. 여성 호르몬이 손가락 관절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나 조직들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손가락 관절염이 더 잘 생깁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50대 후반이나 6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중에 손가락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분들이 있다면 본인도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손가락 관절염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적인 손 사용과 과도한 노동. 둘째,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 셋째, 유전적 영향. 그렇다면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뭐냐? 아침에 뻣뻣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불편하다. 특정 마디가 아프고 약간 붓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관절이 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가락 관절염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변형이 고착돼서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잔을 들거나 옷을 단추 잠그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손가락 관절염은 초기부터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신경질환이나 힘줄 질환과 구별해야 한다. 집에서 손가락 스트레칭, 온찜질, 무리한 사용 줄이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특히 여성분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아프신데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관절 변형 오기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성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꾸준히 손가락 스트레칭, 관절 운동, 온찜질 같은 생활 속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완벽하게 예전처럼 미스 코리아 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고 변형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 이게 실질적인 치료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손을 주먹 쥐는 운동, 펼치는 운동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손을 오래 두지 말고 특히 겨울철에는 장갑 착용이 필수입니다. 필요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진통제만 무조건 드시기보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나 주사치료를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구별하는 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이나 관절 변형이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 아침 뻣뻣함이 심하게 오래가는 분들은 피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대부분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와 증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정말 마지막 단계, 즉 변형이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일부 수술적 치료가 선택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성기,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소화제 복용, 필요하면 주사 치료 관절 내 스테로이드 등, 최외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병행, 유지기,
연골 보호제, 혈액순환 개선제 꾸준히 복용. 아침 저녁 뜨거운 물에 10분씩 손 담그기. 가벼운 스트레칭 및 손가락 풀어주는 운동. 예방 및 관리 습관. 설거지, 청소 등 손 많이 쓰는 작업은 쉬엄쉬엄. 겨울철에는 장갑 필수 착용. 손을 심하게 꽉 쥐거나 반복적인 압력은 최소화. 수술은 언제? 약물, 물리치료, 생활습관으로도 통증 조절 안 될 때. 손가락 모양 변형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지장 줄 때. 관절이 거의 파괴된 말기 상태. 결론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은 꾸준한 관리와 초기 대처만 잘하셔도 충분히 통증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방금 알려드린 스트레칭이 바로 손의 내재근손 안쪽. 작은 근육과 외재근 손목부터 연결되는 근육까지 모두 자극하는 손가락 관절 스트레칭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온수 찜질.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뻑뻑함이나 초기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재근 앤드 외재근 스트레칭 방법. 손을 쭉 펴주세요. 각마디를 하나씩 차례로 구부립니다. 마디별로 5초씩 유지. 다시 펴고 손가락 전체를 뒤로 당겨 5초 유지. 반대로 손바닥 쪽으로도 당겨서 5초 유지. 10번씩 3세트 반복.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손가락의 뻣뻣함, 통증, 변형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 손가락 변형은 완전히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 그리고 통증을 최소화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손가락 관절염은 관리만 잘해도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가락을 안 쓰고 하루를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매일 수천 번씩 손을 움직이고 특히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살림하며 더 많이 쓰시죠. 그런데요, 이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최근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김어르신 말씀처럼 그냥 조금 뻐근했을 때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이젠 아예 물건도 못 집겠어요 라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은 무릎처럼 비싼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약간의 관리만 꾸준히 해도 큰 돈 안 들이고도 좋아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뜨끈한 물찜질입니다. 아침, 저녁 10분씩만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집에 세숫대야 하나 두고 변기 청소할 때 물 받는 김에 손도 담그면 됩니다. 비싼 물리치료보다 효과 좋다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재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해요. 손을 펼치고 마디별로 차근차근 접고 5초 유지. 다시 펴고 손가락을 뒤로 살짝 당겨서 5초 유지. 이 동작을 10번씩 하루 3번만 해보세요. 또 하나. 너무 욕심내서 젊을 때처럼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미 휘어지고 부은 손가락은 원래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게 관리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관절을 보호하는 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이 뻣뻣했는데 온수 찜질하고 스트레칭 몇 달 하니까 이젠 그럭저럭 쓸만해요. 무엇보다 후회하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시작하세요. 손은 정말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손가락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서 소갈이하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실속 있는 시니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손 지금부터 지키세요. 감사합니다.